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원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제4대 여주시의회가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이후 전반기 의회의장으로서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속에서 한글을 창조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애 및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특화의회를 구현하며 당이나 자신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민후당, 성공후사의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바 오늘 처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제72회 제2차 정례 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 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청렴과 부패 행위를 의심케 하는 행위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10분 자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민선 2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사항을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을 도모한 바 공약 이행률 고진 70% 이상을 달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전에 신청사 이전, 신산업단지 조성, 노인 친화도시 만들기, 종합청년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등 추진 성과와 다수의 기관단체장 수상을 하였고 2025년에는 강강 원년의 해를 선포를 앞두고 행복한 여주사회를 구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성공적인 신화를 창조시킨 시장님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을 질문하는 목적은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 점검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여주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주시 발전 기여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한 비판과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으로 청년과 부패 없는 민주사회 구현회를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10개 분야의 시정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 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의 시간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솔직 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10개 분야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우리 제목 위주의 개조식으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우리 2025년까지 40억을 거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사면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두 번째 5개가 추진 부서의 분야별 추진 상황 및 실적, 그리고 세 번째 금사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추진 위원 및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지사의 수탁업체 대응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시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우리 힐링하는 우리 국민 건강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여주시 맨발 걷기 및 조성 사업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맨발 사업의 걷기 운동의 정책의 일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며 맨발 걷기 운동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방안, 지역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우리 그 시책 추진 개발 사업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여주형 랜드마크형 맨발 걷기 운동, 우리 그 명소 발굴 및 조성 사업, 그리고 맨발 복귀 우리 본부와 함께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주시 맨발 걷기 건강 효과와 환경적인 우리 이점의 연구 용역의 편성 계획 및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대시민 홍보 계획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그 농촌 융복한 산업 자금의 지원 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의 해산 청구 절차 이행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융복화 산업 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 자금 지원의 선정 기준 및 심사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자금 지원 사업의 미운영에 따른 융자금 회수 사업, 그다음에 6차 산업 우리 그 인증 취소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다음에 농업법인 영농해산 해산 절취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지원 사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농어종업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조치 내역, 그리고 위법 행위 의혹에 따른 농업법인의 특별 조사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민 여주 관광 활성화 실력사 출랑다리 여행자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두 번째, 신령사 관광협회의 위탁 및 인근 상가라든가 식당, 주민가의 상생 방안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신력사 출렁다리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통 시에 앞으로의 전개되는 활성화 계획 대책, 마지막으로 여주관광 여행자 센터 조성 시 일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에 의한 이해충돌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위반 의혹 의심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이란 직무수행과 관계돼서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2021년 5월 18일 제정과 아울러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그동안의 이해충돌 방지 기능은 이해충돌 사정 예방 관리를 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은 이해충돌법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각종 그 의안심사나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로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발단 계기는 작년 우리 그 66회 본회의에서 저와 의장님 간에 현 의장님 간에 어떤 그 서로 간의 의발완박에 따른 공정한 상식의 오해와 진실을 그런 상황에서 밝히는 데서 그때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0년 진정서 탄원서가 2건이 발의했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11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충우 현 시장님께서 구두지시사항으로 나중에 그거를 해주는 그런 이식 운반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수목이식의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도담 우리 모 조경회사한테 낙찰을 받았고 수목 이식에 따른 운반 시설을 나무대금을 2022년 12월 27일 날 4,008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도 그동안에 그 10년 과거 15년 전이나 10년인지 모르겠지만 국어 조명허가에 따른 지체 상환금도 지금 미부가 되고 그거에 따른 것을 지금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모 시민 단체로부터 나중에 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아울러 지금은 대검찰청의 송부와 아울러 다시 지청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은 20여 회에 걸쳐서 연합뉴스도 반영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과
우리 여주시 의원 간의 사적 이해관계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법 행동육령 간에 위반되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사적 이해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이해충돌법이 위반이 아니라면 그 사유는, 공직자 행동 강요하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한 우리 실적한 나무는 3회 걸쳐서 원상복구해서 이래 연장을 보면서 우리 그 사전 신고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부 증서도 안 한 상태에서 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행정 절차 없이 구두 지시상으로 해는 4,008만 원을 집행한 거는 시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공정성, 형평성이라든가 청렴성, 정당성, 공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니죠. 세 번째, 우리 그 3차 본회의 회의장 전 연합뉴스의 방송 중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에서 민원인 발생을 알고 있다. 민원인 처리를 잘 해결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자신 있게 발언한 중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주시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그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이 한 280개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그런 사람 민원들이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은 시비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며 가부 판단에 그 기준과 원칙 내부 나중에 지침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 시민이나 일반 단체가 주관이 돼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시비 시비를 가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여섯 번째, 메타세크가에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곳이 더 낫고, 그런데 12월 중순에 엄동설안에 그 나무를 이식해서 부랴부랴 나중에 4,008만 원을 예산 집행하는 사유를 모시며, 현재는 나무가 우리 가로수의 네 고리는 거진 다 죽다시피 하고 나머지 금문물에 했을 때는 일부가 활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있고, 이런 하자 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산감에 대한 책임이 뭐 없는지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 여주시장님께서는 의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해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사용해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는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환수와 두 번째 벌금 과태료, 세 번째는 의회 윤리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제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는 묻고 싶고요. 한국농어촌 공사에서도 지난 불법 점유자에 대한 과거에 20년 동안 우리 그 안 했던 그런 변상금이나 지체상환금 부과가 됐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그 노인 친화도시 선포에 따른 노인 예산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노인 일자리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첫 번째, 노인 친화도시 선포에 따른 노인 정책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두 번째, 노인 일자리 활성화 현황 및 성과와 2025년의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 관련 각종 수상 현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에서 인구 증가 및 유입 방안이 무엇이며, 첫 번째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고, 두 번째 출산율 제고의 정책에 대한 현황, 세 번째 청년 유입 및 정착 방안, 그리고 네 번째 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주택의 개선 방안, 이를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여주 축제의 활성화 및 확대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의 대표 축제는 여주 도자기 축제, 여주 오곡나루 축제 및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가 계획이 무엇인지, 12개 운명동에서 개최하는 고유한 축제가 각 많아 있습니다. 흥천 남한강 벚꽃 축제를 비롯해서 가남 선비 축제, 품실 축제, 참외 축제 여러 가지지만 그에 따른 현황과 성과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전통 마을 축제 현황에 대한 많이 나중에 마을마다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 확대, 제가 그 마을 축제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글 문화 도시 구현 및 여주 세종 한글 특구에 대한 재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문화도시 구현 및 대표적인 명품 관광 한글 콘텐츠 개발의 육성 방안이 무엇이며, 여주 한글 특별 용역을 1억 2천 정도를 한 결과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부정적인 견해였지만 대추진 계획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대학리표 여주쌀 산업특구 및 여주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초의 대학리표 여주쌀 산업특구에 걸맞는 판매 증진 및 소비 촉진 방안이 무엇이며 여주쌀 명성 회복 및 수매 가격의 안정 방안, 지역 특성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로컬 푸드 판매 및 지원 시스템 활성화 방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 개소에 따른 역할, 대학리표 여주쌀 산업특구 차별화 전략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10개 분야의 시정 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준비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정 질문 내용이 일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돼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거리 충족을 위한 질문이오니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폭설은 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큰 이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의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병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추진위원단을 결성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금사면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이 주도적 참여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5개년 사업으로 2019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하여 2021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1년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 사업으로 22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원 조성 사업비 21억 원 대비 토지 매입비가 약 30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2024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2024년 7월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근 하천 부지에 환경부 수변녹지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2개 사업을 내년도 12월에 준공코자 하였으나 지난 11월 26일부로 환경부 소관 사업부지가 국유재산법에 의거 용도 폐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관이 이관됨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하천 점용 허가 무효화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무상기속, 대부계약, 양여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사업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시 맨발 걷기 운동 및 조성사업 활성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주시 맨발길 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황악산 등산로 일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사토길 약 1km 구간을 조성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세족장을 설치하였으며 23년 양섬지구에는 600m 마사토 맨발길을 조성하고 올해 세족장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당난리 섬에
350m 맨발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5확 여주시민공원은 현재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맨발길 조성 사업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협의 중이며 맨발길 275m 구간을 출렁다리 개통식 이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금은모래 강변공원, 여주 굴림공원, 당남리 섬, 양섬 등 총 12개소에 1.2km의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5개소 1.95km와 추가로 12개소 1.2km를 조성하면 총 17개소 3.15km의 맨발길이 조성됩니다. 상기 맨발길 조성지에는 여주 시민뿐만 아니라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주시민공원, 금은모래 강변공원, 여강길, 자전거 하이킹길 등 여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여주형 랜드마크형 맨발 걷기 운동 명소 발굴 및 조성 부분은 여주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황토길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륵사 관광지에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150m 길이 황토길은 맨발 걷기 운동본부와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및 관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 설치되는 맨발길은 마사토길 위주로 추진하여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와 환경적 이점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연구 용역비 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추후 맨발길 신규 조성 시 시민과 관광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융복합 산업 자금 지원 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 해산 청산 절차 이행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1차 생산, 2차 제조 가공, 3차 유통, 체험, 관광 서비스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협자금을 통해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2개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 미운영을 사유로 사업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농업법인이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산, 파산 상태의 농업법인을 제외한 552개 법인에 대하여 설립 요건, 사업 범위,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해산 청구 등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곤충박물관과 관련된 6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는 보완자료 요구 및 행정처분이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 해산 청구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2025년 관광 원년의 해 및 여주관광 활성화, 신륵사 출렁다리 여행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여주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여주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그 가치에 비해 관광도시로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여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였고 여주시만의 매력을 담은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출렁다리가 내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역사,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주관광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은 내년 여주도자기 축제 개막식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여주관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인력을 충원하여 지난 7월 관광전략 TF팀을 구성하였고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주시청 19개 부서 25개 팀과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주축으로 지난 10월 16일 여주관광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여주시 관광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신륵사 관광지를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자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여행자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 85%를 달성하였으며 내년 3월쯤 개소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검토한 결과 예산 부담과 건축 허가 및 BF 인증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승강기 설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층 안내센터는 안전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2, 3층 숙박시설은 게스트룸 형태로 운영되어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축,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관광 안내 표지판 일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 사업들을 적기 완료하여 여주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은 약 90%로 준공 이후 사전 안전점검,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시험 운전 등 운영 점검 후 내년 도자기 축제 개막식에 맞춰 5월에 개통식을 열 계획입니다. 출렁다리 개통 후 관광 활성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내년 1월 중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광사업팀을 신설,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며 여주시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렁다리 운영과 함께 보행로, 맨발길 등 공간 개편과 전략사업 도입을 통해 양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처럼 출렁다리가 여주지역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번째, 메타세콰이어 이식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사적 이해 관계자에 의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와 유혹,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 관계 규명과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때 이미 말씀드린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번째, 어르신 친화도시 선포에 따른 노인정책 예산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 일자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어르신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에 WHO 국제네트워크 어르신 친화도시 가입 인정을 받으며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 친화도시는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설정하여 21개 부서의 참여와 78개 세부 사업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3개년 사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하여 2023년엔 9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금년도는 연말까지 90% 이상의 이행률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정책은 부양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닌 어르신들이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 건강, 안전, 참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서 동반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노인복지과 1,546억과 개별 부서 546억으로 총 2,092억 원의 사업비가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소요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 안전, 주거, 문화, 교육, 건강, 고용 분야 등에 대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므로 결국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활동적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금년까지 참여자는 2,300명에서 3,600명으로 56%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75억에서 143억으로 90% 증가했습니다. 또한 내년도는 참여 목표 인원이 4,100명, 사업비는 175억 원을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소비 주체로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째, 여주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에서 인구 증가 및 유입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여주시는 약 4,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2,200여 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여지역 신설로 인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주시 인구 중 고령 인구는 26%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청년 인구는 1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앵커 기업과 협력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양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의료와 교육, 교통, 문화 등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직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 지원센터를 통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여주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임신, 출산 분야에 25개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검사, 산전진찰, 임산부 영양제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다자녀 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가족 돌봄수당은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부모와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륵사 출렁다리 개통과 여주관광 원년의해 선포와 함께 여주시로 많은 방문객과 생활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여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여주시의 정주인구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99개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주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수혜자 중심 및 실질적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조성, 주거 안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신과 출산, 육아, 양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각종 여주 축제의 활성화 확대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여주 대표 축제의 추진 현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계획과 12개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고유축제 추진 현황 및 성과 평가와 소규모 전통마을 축제 현황 및 예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 대표 축제의 추진 현황과 소규모 전통마을 축제 현황 및 예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에는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 60만 명이 방문하였고 공개 방송과 기부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가 용역 결과 소비 지출액 741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오곡나루 축제는 30만 명 방문해 소비 지출액 196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3,000명 외국인 방문으로 글로벌 축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는 축제에서 즐기는 축제로 변화되어 앞으로 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 문화관광 예비축제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 주도의 축제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획하겠습니다. 여주시 관내 읍면동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매해 고유 축제를 개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흥천 남한강 벚꽃 축제는 올해 역대 최대 인파인 약 35만 명이 방문하여 대성황을 이뤘으며 여주 선비장터 축제는 2018년 제1회 여주가남 선비장터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4번의 축제를 추진하였고 매년 약 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삼복 품실축제는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전통 있는 축제며 금사 참액 축제와 함께 여주시에 약 10만 명의 축제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우후죽순 일어나는 지자체 축제 속에서 여주시 소관 축제들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향후 독창성과 고유성을 가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축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은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보조금 지원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축제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번째, 한글 문화도시 구현 및 여주 세종 한글 특구 재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은 2023년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와 컨설팅 결과 어느 한 시군의 한글 세종 명칭이 사용이 불가하며 관광산업특구 등으로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을 권고받아 종결되었으며 한글 특구 지정을 재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라 여주시의 접목할 수 있는 세종과 한글 사업에 대하여는 여주 세종 한글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문화, 관광,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 9개 과제 13개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가 여주 한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및 여주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는 여주 대왕님표 공동 브랜드 홍보 업무 추진이 한계 및 전문성 부족으로 격화되는 지자체 브랜드 경쟁에서 효과적인 통합 마케팅 및 브랜드 운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개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던 여주시 농협, 생산자 단체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계 협력시켜 시장 경쟁 우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조직,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대기업 및 관내 골프장 제휴 프로모션, 여주쌀 휴게소 명칭 변경, 디지털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로 쌀 소비를 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차별화 전략 방안으로 여주쌀 명성 회복 및 수매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여주시 쌀산업특구위원회,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통해 농가에는 다양한 판매처를,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구매처를 제공하고 직매장과 납품농가의 포장재 및 생산 유통시설 지원을 지속하여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그 10개 항목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고 알차고 뼈대 있고 체계적인 답변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한된 15분 동안에 모든 것을 질문하기 때문에 개주식 위주로 질문하겠음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재고가 201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5년도까지 45로 되는데 그동안의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집안 시설 변경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그 지난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25년 12월에 준공되고 그런데 이거 착공과 아울러 모든 그 집안 시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공원 조성하는 게 문제인데요. 공원 조성하는 게 예? 아니 저 시간이 계속 가가지고 시간이 잠깐만 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이제 여기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는 다 끝났고 공원 조성만 남았는데 공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천부지에다가 할 계획인데 지금 하천부지를 기재부에서 용도 표지를 해서 아마 우리한테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서는 공헌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 전환이라든가 점용을 받아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해서 일반 잡종지로 여주시에서 매입해서 해라. 그러면은 예산이 뭐 3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서 공원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환경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그 윗부분에 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 첫 삽은 언제 뜰 예정입니까? 착공. 공원에 대해서 첫 삽은 기재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또 환경부를 방문해서 거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거를 입찰을 보려다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아닌 우리가 점령 허가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 시민들이 계속 지원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첫 삽도 못 두고 있는 상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가 이제 건강증진하고 자연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국민적인 그 스포츠다 보니까 제가 조례도 맨발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은 이렇게 항악산 우리 조성사업소부터 우리 경기도 흑향기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내년도에는 1000개소를 이렇게 더 증가해서 우리 여주시에는 12개소를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저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맨발 걷기 운동에 관계되는 그 협회하고의 그 연관성, 거기하고의 그 어떤 우리 그 같이 상생 방안 그리고 사계절 우리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장소를 좀 관광지라든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시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맨발 걷기 운동 본부 이런 거는 뭐 그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요. 그냥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주로 맨발 걷기를 참여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한지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사계절 겨울철에 맨발 걷는 길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사실상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양평 같은 데는 두물머리 항토학교를 해가지고 사계절에서 누구나 그 일시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건강은 지속 360일 지속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 지금 그 매스컴이라든가 부정 대출이라든가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구속되고 많이 이랬는데 농촌 융복합 산업에 따른 그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사업 계획세대로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해산 청구 절차라든가 이러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은 행정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광원년회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문화관광의 우리 그 도시로서의 획기적인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따른 그 우리가 그 민간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륵사 관광지를 해서 이제 협회라든가 지역 주민과의 상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야간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의 어떤 역할과 분담 통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강하게 적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여기도 답변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 지금 답변 내용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보시면은 지금 제 질문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여행제 센터에 지금 26월 들었는데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의정 그 공익재산 심의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요거를 반영을 안 하고 한 거는 뭐 BF도 있지만은 요거 대해서도 장기적인 방법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요거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행자 센터는 이제 주로 여관길을 걸으러 오는 사람들, 여주를 여행하고픈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고 예산도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관계에는 계획이 없다 이걸 떠나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륵사 출렁다리는 이제 330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문화재 현상 규모라든가 설계 변경, 거기에 따른 부도, 그다음에 자재비 인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5월 달에 한 저건데 뭐 너무 12월 달에 완공을 해서 3월 달도 있고 5월 달인데 도자기 축제에 꼭 맞춰서 해야 될 상황입니까? 내년 이제 12월 달 안에 이제 출렁 자리가 이제 완공이 되고 또 1월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야간 조명이 아마 조금 더 시간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3월 초쯤에 임시 개장을 할 거고 이제 관광원년회를 선포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오신 그런 자리에서 도자기 축제 개막식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친화도시는 우리 친화도시 선포 이후에 우리 그 노인복지 대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 아니라 전국에서도 토빌 만큼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노인 일자리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4,100명을 늘려서 175를 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에 관한 조례도 제가 이제 저거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청년이나 여러 가지 보건복지 이런 분야에서 시장님으로서는 우리의 여주의 가장 그 큰 나중에 그 공약상의 중에서 저는 인구 유배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중점적으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시장님 공약을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주 축제 활성화돼서 제가 얘기했는데 대표 축제는 이제 도자기 축제하고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이제 가장 큰 저겁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쌀고구마 축제에서 제가 오곡나루 축제를 그 공무원 시절에 이거를 만들었던 거 저건데 지금 이제 여주 도자기 축제에도 60만이 다가갔고 우리 또 우리 그 오곡나루 축제도 30만 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거 되는데 이게 이제 문화관광 유망 축제인데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다양한 차별에 대한 시책 개발과 사전 컨설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우수, 치우수 축제에도 이천의 그 쌀문화 축제에도 치우수 축제를 갈 만큼 이거에 대한 그 어떤 보관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축제가 뭐 우리 품실 축제, 뭐 참외 축제, 흥천 남한강 축제인데 1인 1면 우리 그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을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흥천 그 달빛 축제처럼 마을 축제도 제가 조례도 개발했지만 이거를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여주가 축제의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 문화를 놀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확대 지원해야 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기존에 하고 있던 거, 흥천 벚꽃 축제, 가남 선비장터 축제, 품실제, 참외 축제 이런 좀 큰 축제들은 매년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축제는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 하는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낭비다 하는 지적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축제를 개최해야만 되는 그런 연유가 있고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뭐 그런 문화가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돈 쓰기 위한 그런 축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저기 한글 문화도시가 우리가 이제 세종의 그 대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한글에 관계되는 그거가 조선 4대에 우리 한글 창제도 있고 막 그러지만 한글 특허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 속에서 이제 용역을 했는데 어떤 고유한 명칭은 한글하고 세종은 안 된다 그러는데 예전에 능서역도 세종대왕 능력을 바꿨고 세종 능서면도 세종대왕 면으로 바꾸듯이 이게 그 정식적으로 그 공문을 통해서 안 된다는 해신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그냥 전화상이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글 특구로 특구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특구 지정 요청을 했었죠. 요청을 했었더니 여기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글이나 세종 이런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서 그 명칭으로는 특구 지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구 지정은 못하지만 한글과 세종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주에서 하고 있는 축제 속에 담아서 그것을 담아내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 우리는 한글, 세계적인 공용어인 한글을 더욱더 확대하고 세종대왕 플러스 한글, 그다음에 여주,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게 더욱 보완 발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예전에 뭐 세종시, 청주시, 뭐 종로구, 나중에 뭐 서울시, 경주시, 울산, 중구 여러 가지 한글하고 세종에 대한 모티브를 통해서 콘텐츠 통해서 많이 했는데 거기에 못지않는 더 상향된 이런 거를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또 대학리프 여주쌀 산업특구가 우리 유일한 나중에 특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양평에는 우리 자전거 특구도 있고 뭐 힐링 나중에 환경 특구도 있고 이천은 말산업 특구도 있고 거기에 도자기 특구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학리프 여주쌀로서 앞으로의 뭐 포럼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적어댔는데 이 특구에 걸맞는 가공식품 개발이라든가 어떤 홍보 마케팅 전개, 그다음에 판매 촉진, 소비 강화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의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농산업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이거를 세부적으로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데 어떤 이런 앞으로의 전략이 있는 겁니까, 시장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하고 있는데 특구위원회도 하고 있고 농산업 공동 브랜드 센터도 없는 거 만들어서 하고 있고 유통센터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과거에 안 했던 농업 전반에 대해서 여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이제 대학림표 여주쌀 산업특구가 우리의 고유한 마지막 마스코트인데 그것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 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심기일전해가지고 농민, 우리 단체, 우리 집행부 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 나중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이해, 사적 이해 관계자에는 이해충돌법 이거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제가 5번째 질문한 메타세코어 이식과 관련해서 시비 집행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행동강령 지방제조법의 위반 여부 의혹과 의심 판단에 대해 3가지를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 답변서가 14줄에 불과한 우리 8개 항목에서 너무 불성실하고 자료가 미비해서 다음 같은 반박을 하는 저거를 질문을 해보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크게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미발생,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 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는 관계의 직접적 유무를 떠나서 연관 가능성만으로도 발생하며 시장과 현 의장님은 과거부터 개인적 정치적인 친밀관계가 환영되며 이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공되며 나무 이식 결정은 공공예산을 통해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보전 제공하는 조치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의 충족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5조나 행동강령 제19조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수사기관 조사 답변 회피를 했는데 수사와는 별개로 행정적 윤리적인 책임이 별개 발생한다고 존재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적 윤리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공직자의 신뢰와 직무 공정성을 원칙을 위반하며 시장은 의장 결정에 따라 최종 책임자로서의 시민의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선례 및 시민의 신뢰 및 의사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부적절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데 질문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사건과 행위를 기반으로 하며 시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거나
미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또 알 권리를 강조를 하면서 시민들은 공공위성 집행 및 행정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가정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태김 회피로 해석되며 시장님 답변은 기 66회 여주시의회 3차 본회의를 답변을 가름하면 되는데 그거는 원론적이며 일반적인 발언만 있지 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정병관 의원님, 네. 여주시의 의원이고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는 좀 공부 좀 해갖고 하세요. 예?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박두영 의장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 같은데 어떤 항목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건지 분간할 수. 조금 전에 뭐 정병관 박두영 의장하고 선거운동 같이 했다고요? 예? 선거운동 같이 하고 뭐 친밀하게 지내면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그 사적 이해관계 용어의 정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선거운동 같이 했다고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적 이해관계인이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뭐 관련된 일을 할 때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했다.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적 이해관계인이 뭔데? 이게 사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항목에 됐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같이 했다고? 정병관 의원님하고 나하고 선거운동 같이 안 했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장님이 이 법규에 대해서 저보다도 이렇게 한 거는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 질문하는 것도 법적인 상황에서 다 아니 얘기했고. 법적인 사항으로 사적 이해관계인이다. 이거를 증명 어디 몇 조 몇 항에서 사적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적 이해관계는 사법부의 판단과 좋아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의 사적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제가 여태까지 한 2분 동안 3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박대영 의장하고 이충호 시장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서 사적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개인적 정치적인 친밀 관계라고 또 아니 개인적 정치적인 친밀감이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를 특혜를 줬잖아요.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줬고 그다음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도 안 하고 거기에 따른 거는 행정 사전 절차가 뭐예요? 아니 수목 나중에 그 신청서라든가 그다음에 이해충돌법에 이런 거가 이제 공공적인 이익을 했을 때는 사전에 그 신고를 의무화시킨다는 그 규정이 그런다. 시장님하고 무슨 신고를 의장님도 같이 현 의원님도 같이 그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되는 그런 저거예요. 무슨 말인지 참. 의원님. 저도 법률 공부를 누구든지 많이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서 사적 이해관계인이라는 건지. 아니 제 5조에서 나중에 사적 이해관계하는데 사적 이해관계인이 현 의장이 산림공업가에 의해서 의원들은 아니 법 몇 조라니까 그게요? 아니 5조의 회피나 그 신고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아니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에서 산림공업가를 감사를 하는 이런 그 차원에서 거기한테 그 나무에 관계되는 걸 특혜성을 나중에 그 행정회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정병관 의원님 공무원 생활 40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주장하려면은 이충호 박두영 의장이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이거를 먼저 증명해 보려니까 사적 이해관계인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사적 이해관계인이 뭐가 된다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점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도 거기 포함되는 건데 이 사적 이해관계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의원이 불법 시죄를 원상복구에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증이라는 명목을 특혜를 줬잖아요.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거는 원천 사전 행정 절차가 뭐예요? 아니 사전 행정 절차는 수목 기증서라든가 그다음에 수목 기증을 나무 신고서를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하는 게 법이 어디 나오냐고요? 제 5조에 보면은 거기 다 있잖아요. 제가 풀이한 거에 사적 이해관계인의 정의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병관 네네네. 의원이 그 주장을 14일 하려면은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참. 그 공직 직무 관련사가 사적 이해관계자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게 사적 이해관계인이어야만 이게 쭉쭉 뒤로 나갈 수 있는데 사적 관계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버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사적 이해관계인이냐고. 같이 뭐 선거운동했다고 사적 관계인. 아니 그 선거위원은 하나의 저기 세 발의 피죠. 그냥 저거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사적 이해관계는 친밀한 개인관계 및 전체적인 연대성. 친밀한 그다음에 개인관계가 뭐야? 시의장의 어쩌고요? 직무상 권한이 의원이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나머지 및 특혜를 영향을 미친 점. 그다음에 현 의원이 예사 및 산림국가의 견제와 감시와 행정사무감사의 감독 권한을 위치하는 행위. 그다음에 공직자 행동강력 직무행위를 해치는 특혜 제공을 의미 시장이 직무 해지 전 절차를 밟지 않고 특혜성을 구두 지시를 한 점, 기증왕을 면목을 통해서 개인이 이득을 했잖아요. 개인이 그거를 해야 되는 데는 뭘 이용하고 불구하고 수목 기증서라든가 사전 신고서에 물품 기증관으로부터 그거를 받으면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다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그 행정 절차를 생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 구두 지시만 해가지고 그러면 여주시의 산림훼손하고 불법 건축물이 280건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시장님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 민원이라 해가지고 다 해준다고 여기 발언됐는데 그 해줄 것입니까 시장님? 아니 그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유 참나. 이거는 기증을 해 그러면은 이게 불법으로 취득했는지 불법 건물 증거를 기증한대요? 아니 말이 되시는 말씀을 아니 해야지. 지금 불법으로 해서 3회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잠깐 연장을 해서 그리고 했던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우리 정병걸 의장님, 네. 박두영 의장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자기 집 옆에 논이 있는데 논두랑 옆에 또랑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봐 자기 논 경계에다가 자기 논인 줄 알았대요. 거기가 자기 땅인 줄 알고 거기다가 나무를 25년 전인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아니 그럴 때 25년 전에 내 땅에다가 내가 나무 심는데 그게 허가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받을 상이야? 아니, 그리고 거기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네네.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야지. 그게 허가받을 사항인데 허가 안 받고 나무 심었다. 그러면 뭐 무슨 법에 의해서 뭐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경계에다 심었대는데 그 측량해봤어요? 예? 그게 또 남의 땅에 심었는지 내 땅에 심었는지 정병관 의원이 측량해봤어? 아니, 왜 뭐 불법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불법이 측량해서 이렇게 했대요? 아니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불법을 해가지고 원상명령 내려고 옛날에 했던 그 부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했고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심은 거잖아요. 아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그때 무슨 법에 의해서 나무 심는 걸 허가를 받아요? 그거는 그저 농어촌공사에 따른 그 하천 조명이나 국어 조명 허가 그쪽에서 정병관 저거를 해줘. 의원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네. 정리해 주세요. 그거에 따른 그 변상금이나 지체 상금도 여태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하천부지나 일반에서도 우리가 그냥 무단으로 해더라도 그거는 다 인정해 줘야겠네. 거기에 따른 뭐 이식이라든가 이런 거 시장님한테 해달라면 다 이렇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식재를 제가 우리 정병건 의장이 집에 나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필요한 수목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식해서 우리가 갖다 쓸게. 아니 지금은 여주 시민이면 여주 시민이나 어느 분이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쓸만한 나무거를 기증해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갖다 심을 용의가 있어요. 지금의 핵심적인 문제는요. 불법으로 취득한 나무를 갖다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거를 인정해서 나무 기증서라든가 사전 신고 절차, 행정 절차 없이 구두 지시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해충돌법이나 공직 행동 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병관 의원 네. 혼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나도 뭐 많은 본의를 지금 여러 가지 해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시장님 답변 시간도 지났고 질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추가로다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정병관 의원님 질의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 억지성이 아닌 그 모함이나 진실을 왜곡 호도시키는 게 아니라 진실이 있는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라면은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알 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기 답변할 의무가 있고 또 일반 시민이 공청회라든가 거기에 따른 토론회를 해더라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거는 불법으로 진행된 건데 만약 유물이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기증한다면 그게 불법으로 취급했는지 개인의 저사인지 알고서 수정서에서 목적을 한 다음에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되고 그거 해줘 그냥 우리가 다 받을게 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정을 집행하고 하시는 시장님이니까 사전 행정조차 없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정경환 의원님, 네네. 질의가 네. 아니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정리하시고 네.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에 대한 그 시정 질문은 그 집행부에서 요거에 대한 그 답변을 꼭 좀 나중에 서면으로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서로 간에 시장님하고 하는 거는 뭔가를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일어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나 뭐 공직자나 이런 걸 잘 알아서 앞으로 행정이라든가 의회 활동에 더욱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일심부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님 제가 아니 정리하시고 퇴장해 주세요. 네네네. 하여튼 그만 말씀하시고. 이상 시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그 전직에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시간도 안 지키시고 그렇게 막무가내 여기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렇게 규정과 규칙을 어기시면서까지 이렇게 발언 시간을 연장을 하시는 거는 참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뭐 하실 말 있으시면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 이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었는데 우리 정병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어쨌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 지금 사적 이해관계인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회피를 하고 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이행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20몇 년 전에 자기 땅인 줄 알고 경계에 자기 피해가 있을까봐 심은 나무를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인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지금에서 자꾸 주장하시면서 이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릴 사항도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님.